안녕하세요. 나를 바꾸는 운동 레이입니다. 오늘 영상은 놀이를 단순한 재미가 아니라 학습을 움직이는 엔진으로 다시 보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현장에서 이런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훈련을 열심히 시켰는데 왜 실전에서는 무너질까? 반복 연습을 많이 했는데 왜 금방 지루해하고 집중력이 떨어질까? 오늘은 그 답을 놀이라는 키워드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놀이는 시간을 낭비하는 게 아니라 학습이 작동하도록 만드는 스위치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관점이 바뀌게 되면 코칭 방식도 꽤 많이 달라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운동 지도자분들 그리고 또는 일반 회원님들도 일반인 분들도 함께 보셨으면 하는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뭐 재활 운동을 지도하시는 분들도 이런 내용들, 이런 놀이라는 키워드가 이렇게도 생각될 수 있구나,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구나, 이런 관점이 있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제가 좀 너무 길지 않게 좀 짧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놀이가 도대체 뭔지부터 과학적으로 천천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놀이란 무엇인가? 과학적 정의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놀이의 본질은 자발적이고 내재적으로 동기부여가 되면서 그 자체로 즐거운 활동을 이야기합니다. 자율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즐거움도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즉각적인 보상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과정에 대한 몰입도 해주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스포츠 과학에서는 이 놀이를 의도적 놀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이 스스로 규칙을 정하고 즐기면서 즉각적 보상을 얻는 즐거움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된 어떤 스포츠 활동이죠. 예를 들면 뭔가 한 발을 든다든지 또는 왼발만, 오늘은 왼발만 사용하는 것, 또는 골대를 뭐 작은 걸로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하나의 팀은 골대가 넓고 하나의 팀은 골대가 작고,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로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무엇이든 하나의 룰을 정해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놀이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자율성도 생기면서 또는 즐거움도 생기고, 그 다음에 내기 형태로 해서 즉각적인 보상도 생기고, 그 다음에 그 내기 보상에 대한 보상이 있다 보면 또 과정에 대한 몰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즐겁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놀이라는 것을 할 때 뇌의 영역에서도 좀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습니다. 신경과학적 근거에서는 놀이회로라고 하는데요. 뇌에는 놀이를 담당하는 고유한 신경회로가 내장되어 있다. 그리고 놀이시 어떤 보상으로 인해서 게임을 하게 되면, 놀이를 하게 되면 엔도르핀이 분비가 증가가 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일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다양한 변동성, 가변성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신경 가소성을 증진시킨다. 그래서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어떤 그 변수 또는 룰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서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놀이를 억제하면 뇌는 놀이에 대한 허기를 느낀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놀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즐거워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성도 있어야 되고 하나의 어떤 보상도 있고 그 다음에 몰입도가 생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뭐 운동을 할 때 스스로가 놀이처럼 뭐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도 있고, 또는 지도자분들은 조금 더 뭔가 가변성을 좀 다양하게 주는 거죠. 예를 들면 스쿼트를 지도를 할 때 뭐 무릎을 어떻게 하세요?
뭐 어떤 지시 같은 것들만 하게 되면 조금 잘 따라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회원분들이 뭔가 그것을 몸으로 표현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뭐 예를 들면 이제 리듬을 줘서 뭐 음악이라든지 박자, 어떤 메트로놈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걸 틀어놓고 그런 박자에 맞춰서 또 운동을 진행하게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코치가 이제 박수를 치면서 뭔가 이제 리듬을 맞춰가면서 운동을 해봐라 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형태 다양한 뭐 음악에 맞춰서 스쿼트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재미가 생기죠. 놀이가 생기고, 뭐 어차피 운동은 똑같이 어떻게 하든 힘들지만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좀 넣어주면 좋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좀 이야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정해진 길을 부수고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다. 이 놀이라는 것이요, 운동학습의 관점으로 봤을 때 놀이는 결과가 아닌 과정을 즐기게 함으로써 역설적으로 더 빠른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의 경로로만 운동을 했을 때, 또는 그냥 놀이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경로로만 뭔가를 갔을 때와 다양한 경로로 이렇게 움직였을 때 이 변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습의 가변성, 놀이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통해서 기술을 다양한 맥락에 적용을 하게 하는 것이 하나의 또 놀이입니다. 다양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놀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결과의 목적이 아니라 이 과정을 즐기는 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창의적으로 시도를 장려할 수 있다. 이 말이 뭐냐면 승패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놀이라는 것은 즐겁게 하는 거죠. 실제로 저는 재활 운동, 이제 뭐 운동선수나 이제 만성 통증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운동을 지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분들에게 이 운동이라는 것에 대한 표현을 할 때 꼭 이것을 잘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런 단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냥 움직임 자체에 대한 그 경험이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가 운동을 지도를 할 때, 과제를 줄 때 조금 약간 재미의 요소도 넣으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변수를 줘서 좀 이것을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편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재활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활 운동할 때는 이 통증에 대한 어떤 신호를 회원이 스스로가 느끼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런 포인트를 저도 스스로가 예측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 예측되는 게 있으면 그런 느낌이 왔을 때는 쉬었다가 진행하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도 하고, 놀이 형태로도 구성을 해서 진행하기도 합니다. 운동학습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다양한 놀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진행을 했을 때 다양한 가변성이 생기기 때문에 훨씬 더 모터러닝 측면에서도 더 효과적이다. 그리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더 과정을 즐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칭 방식의 패러다임이 또 필요한데요. 연습이 아니라 놀이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전통적인 접근에서는 의도적으로 연습을 많이 했고요. 기술 중심의 드릴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재미가 없으면 일반인분들은 참 하기가 어렵습니다. 목적이 없기 때문에. 운동선수들이야 그나마 조금은 뭔가 참고 할 수 있지만, 일반인분들은 참 운동이 재미가 없다라고 이 표현을 또 많이 하기도 합니다. 선형적으로, 그 다음에 반복적이고 코치의 주도하에 진행을 하는데, 결과는 빠른 기술 습득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번아웃에 대한 위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놀이 기반의 접근을 하게 되면 의도적 놀이라고 아까 설명드렸죠. 의도적 놀이 형태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게임 형태의 방식으로 많이 진행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뭐 보상도 좀 있으면 좋고, 어떤 창의적인 다양한 변동성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이거의 특징은 동적이고 가변적이고 학습자가 주도해서 또 진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의 이제 접근 방법은 결과적으로 높은 참여도를 이끌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선수도 그렇고
뭐 운동을 배우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뭔가 재미가 있잖아요. 호기심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 조금 더 참여도가 높아지죠. 참여도가 높아지면은 빈도가 높아질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건 좀 쉬운데요? 좀 더 재밌게 할 수 없을까? 이러면서도 더 스스로가 난이도를 높일 수도 있게 되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조금 더 전이 효과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미니게임 형태로 또 진행하시면은 훨씬 더 좋은 코칭 방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모든 게 중요한 게 이 즐거움이 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배움에 대한 즐거움이라도 있어야 되고, 근데 이제 실제로 저희가 해부학적으로 막 코칭을 하고 뭐 이게 틀어져서 저게 틀어져서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만 설명을 한다면 운동이 참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배움의 즐거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배움의 즐거움, 그 다음에 운동 자체를 할 때 환경 설정과 이 태스크를 약간의 호기심 또는 즐거움 형태가 같이 결합이 되면은 조금 더 운동에 흥미가 또 생기고 참여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놀이라는 키워드의 반대말은 일이 아니라 우울이다라고 브라운 박사가 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이 과학에서는 스포츠 과학, 다양한 과학적 부분에서는 놀이는 이 뇌와 몸을 회복시키기도 하고 다시 또 배울 수 있게 하고 다시 또 스스로가 도전도 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재활이나 만성 통증을 가진 분들에게 운동을 지도하는 현장에서는 무조건 해야 합니다. 무조건 하세요. 라는 이런 밀어붙이는 형태는 결국은 오래 갈 수 없고요. 무너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놀이 형태의 구조를 넣게 되면 웃으면서도 운동을 할 수 있고 조금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놀이라는 것이 또 정말 효과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런 식으로도 운동을 가르친다고? 라는 아이디어를 좀 더 오늘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에서 좀 더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아동기, 성인기, 노년기에서도 다양하게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전인적 발달의 어떤 발달적인 성장에 촉진을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성인기에서는 뭐 그 과정 자체가 너무 재밌기 때문에 좀 계속적으로 그 운동을 하고 싶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활력이 생기고요. 노년기에는 또 다양한 관계들, 그 다음에 운동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놀이는 특정 시기에 국한된 활동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우리의 신체, 인지, 사회적 건강을 지탱할 수 있는 필수 요소이다. 그래서 운동이라고만 키워드를 생각하지 마시고 운동 속에 놀이라는 것을 좀 포함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이 실제로 운동이라는 것에 또 넣을 수 있겠죠. 왜냐면 운동이라는 것은 대부분 다 생각하는 게 힘들다, 어렵다, 귀찮다 이런 키워드들이 더 많이 생각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놀이라는 형태로 좀 바꿔서 또는 포함해서 하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동기에는 신체를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협응력, 균형력, 균형 감각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발달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신경계의 다양한 그 엄청난 발달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어릴 때 이 놀이 형태의 운동을 정말 많이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또 하나는 창의성, 문제 해결력 이런 다양한 부분에 많은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 발달에 효과적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뇌과학에서도 이 놀이 형태를 포함한 운동을 하게 되면 정말 좋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놀이 형태는 이 사회적, 정서적인 부분에서도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에 대한 합의가 생기고 룰이 있잖아요. 그리고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도 생기고 공감하는 능력도 생기고 그래서
약간 사회성도 좀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당연히 어릴 때부터 해야 되는데 그 운동이라고만 하면은 너무 그냥 지루하고 재미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도 지루하면 안 해요. 그래서 그 이제 유소년 지도자분들은 이제 아이들을 지도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놀이라는 형태로 아이디어를 많이 생각하고 지도를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놀이 형태의 운동이 이제 모든 아동기, 성인기, 노년기에도 정말 재밌게 할 수 있거든요. 그 과정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신중하게 또 이 놀이를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인기, 노년기에는 이제 평생의 건강을 위한 놀이의 재발견이라고 이제 작성을 했는데 성인기에는 일상에 활력이 생기죠. 스트레스도 완화시킬 수 있고 뭐 사회적 유대 강화시킬 수 있고 그러니까 정신적인 건강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도 향상되고 뇌를 자꾸 쓰게 되니까요. 그리고 성인의 어떤 스트레스 이 모든 것들에 스트레스 지수를 낮춰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기에는 이 놀이 형태의 운동을 하면 참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달리기 또 최근에는 참 많은 분들이 또 즐겨하고 계신데 어떻게 보면 일반 몸 만들기 이 보디빌딩 방식의 운동은 정말 오래 해야지만 좋아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재미의 요소가 많이 떨어지고 왜냐면 몸이 좋아지는 것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나름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도 알면 알수록 참 재미있는 정말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거든요. 웨이트 트레이닝이 저항 운동이. 근데 이제 달리기라는 형태를 대부분 많이 하세요. 요즘에는. 근데 달리기도 참 좋습니다. 하지만 달리기와 저항 운동의 이 결합이 잘 되어야만 정말 이 피지컬이 정말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달리기도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달리기가 더 재밌는 이유는 여러 명이 함께 또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혼자서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혼자 하면서도 계속 요즘에는 이제 스마트해졌기 때문에 계속 미션을 줍니다. 그래서 심박수도 나오고 이런 거에 대한 피드백도 받으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달리기를 좀 더 많이 즐기면서 하지 않나. 그리고 달리기는 이 뭐 5km, 10km, 뭐 초보자분들은 3km도 할 수 있고 이런 어떤 목표가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해나가는 것이 재밌는 거예요. 그 과정이. 그래서 하나의 놀이처럼 또 달리기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일반적인 저항 운동에도 포함이 돼야 되지 않나 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노년기에도 당연히 치매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왜? 뇌의 기능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인기, 노년기에 정말 운동을 또 꾸준히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죠. 다양한 과학적 근거들이 이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재활 파트에서도 이제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재활은 이제 일반적인 뭐 참고 해야 된다, 뭐 지루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 아프기도 하니까 막 하기 싫어지고 하지만 이제 게임이 어느 정도의 게임이 포함된 뭔가 미션이 포함된 이런 형태들은 약간 내가 좀 해볼까라고 이제 하면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스마트한 기기들을 사용하면서 재활 운동하는 방식도 참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놀이를 포함한 이런 운동 그리고 재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심리적 장벽을 낮춰줄 수 있고 다양한 신경 가소성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재활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장 적용을 하는 방식을 뭐 간단하게만 이제 얘기를 드리자면 우선은 선형적 드릴로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너무 재미가 없죠. 네, 선형적 드릴 그냥 기본적인 거잖아요.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동적인 뭔가 움직임을 포함을 하는 거죠. 다양한 변수를 넣는 거죠. 네, 동적인.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소규모 경기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1대 11 축구 대신 이제 4대4 경기를 통해서 개인의 볼터치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뭔가 이런 다양한 것들을 이제 만드는 거죠.
뭐 여러 가지 다 상관없습니다. 그냥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왼발로만 게임하는 거, 뭐 내일은 오른발로만 게임하는 거,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미션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그 기술 습득들이 나올 거고, 이제 환경과 테스트 과제를 다양하게 줬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은 스스로가 하는 거죠. 그래서 몰입도가 상승이 되고 기술 습득에 참 좋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제 당연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냥 하는 이 어떤 그냥 운동보다는 이 놀이라는 형태를 주어서, 룰을 주어서 하게 되면 이제 학생 간의 뭐 어떤 갈등과 이런 따돌림도 감소시킬 수 있고요. 신체 활동량도 몰입도가 증가되기 때문에, 게임 자체가 즐겁기 때문에 활동량도 증가되고, 그 다음에 집중력도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저는 진짜 어릴 때 학교나 이런 데에서 이제 뭐 영교시 체육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체육 형태, 놀이 형태의 체육이 참 많이 나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체육 그 교사 분들께서 이런 뭐 영상을 보신다면요. 그래서 체계적인 놀이 기회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학교 분위기가 정말 좋아진다라는 다양한 연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놀이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교육 도구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이는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협동할 수 있고, 갈등을 해결시킬 수 있고, 리더십을 만들 수도 있고, 각자의 어떤 핵심 역량을 전달해 줄 수 있는 효과적인 매개체다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이제 놀이의 힘을 깨우는 방법, 만약에 뭐 체육 교사시라면 이제 어떤 드릴, 고정적인 드릴로 이제 하기보다는 어떤 미니 게임으로 열어보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반응을 보고 다양한 어떤 뭐 과제들을 더 추가해서 변동을 줘서 기술을 더 점점 꺼내면서 하시면은 더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운동선수라면 매주 뭐 한두 번 정도는 이제 루틴을, 재밌는 루틴을 좀 여러 가지를 넣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경쟁 또는 규칙 이런 것들을 변화를 줘서 하시면은 뭐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들이 포함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재활 운동에서도 이제 단순히 그냥 횟수 목표만 뭐 이렇게 하는 것만 하지 말고, 이제 뭔가 게임처럼 뭔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던지기 할 수 있는, 저희는 다트도 있고요.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던지는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찍는 것도 있고, 요즘에는 이제 뭐 불이 들어와서 이렇게 터치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움직임을 더 이끌어내고 뭔가 미션을 줘서 좀 더 성공할 수 있게, 조금씩 작은 성공들이 쌓이면서 또 점점 내가 통증도 없고 내 몸이 움직여지네 라고 하면서 재활 운동도 점점 더 나아지거든요. 실제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다음에 이제 또 시니어 분들을 가르치는 분들은 어떤 규칙을 만들거나 이제 리그를 만들어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게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볼 치는 거라든지 노인분들에 대한 시니어 운동들 프로그램도 요즘에는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놀이를 이렇게 포함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제 운동은 놀이처럼, 학습은 게임처럼. 그래서 이 놀이라는 것은 정말 이 잠재력을 깨워줄 수 있고 과학적으로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놀이의 목적은 재미만이 아니고요, 학습이 잘 되는 상태를 만들 수 있고, 다양한 변수를 경험하게 만들 수도 있고, 실전적으로 전이가 바로 잘 될 수 있도록 높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몰입도 생기고 참여도도 높아지기 때문에 운동에 놀이를 같이 포함하면 정말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이렇게 간단한 또 이 놀이라는 키워드를 여러분들에게 또 영상으로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이런 영상들도 이제 그냥
재밌게 한번 그냥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실기적인 요소들도 추후에 제가 실기적인 부분도 조금씩 계속 촬영하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뭐 제 이런 PPT를 들어보신 분들은 뭐 저런 게 저래서 저랬구나, 뭐 이런 목적이 있겠구나 라고 또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또 영상을 또 뭐 놀이를 넣을 수 있으면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부상 조심하시고 오랫동안 즐겁게 운동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나를 바꾸는 운동 레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